당신은 어느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와 함께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친 것도 아니었고 삶에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어디에도 기대고 싶지 않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억눌린 피로가 한참을 흐른 뒤에야 드러내는 깊이 있는 정직함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의지가 끌어당기는 끝없는 결핍이라고 보았습니다. 갖고 싶은 마음, 잃을까 두려운 마음,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그 모든 욕구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 즉 기댐을 향한 갈증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그 기댐의 끈을 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은 언뜻 보면 무기력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흔들리던 나무가 어떤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듯이 마음은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댈 곳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경험입니다. 외로운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가벼워지고 불안한 듯하면서도 어디선가 고요가 밀려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어딘가 붕 떠있는 허전함, 그리고 모든 기준이 사라졌다는 해방감. 그 사이에서 마음은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은 아직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해집니다.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기대에조차 기대지 않는 마음은 비로소 처음부터 다시 서기 위한 바닥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바닥은 차갑지만 단단하며 당신은 그 단단함 위에서 서서히 호흡을 고릅니다. 고독은 당신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 세계가 가져다주는 환희나 안정은 모두 일시적인 거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서서히 드러나는 내면의 고요함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고요함의 첫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변화의 기미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파도가 마지막 물결을 치고 멀어지듯 마음속 소란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댐을 버리고 욕망을 잠재우며 결국 홀로 서는 마음의 단단함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여정의 첫걸음을 당신은 이미 내디뎠습니다. 기댈 곳을 잃었다는 감각은 처음엔 이상할 만큼 낯섭니다. 마치 오래 써오던 의자가 어느 날 사라져버린 듯한 허전함이 뒤따릅니다. 앉고자 할 때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순간 잠깐 드러나는 불안. 그러나 그 불안 뒤에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사실이 조용히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에 기대어 살고 있었던가. 당신은 문득 뒤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껏 당신을 지탱한다고 믿었던 사람들, 역할, 목표, 기대,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감조차도 외부의 무언가로부터 먹이를 받아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 쇼펜하우어가 말하듯 인간의 삶은 의지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가며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마치 절대적인 기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얇은 얼음판에 지나지 않았고 당신의 발은 그 위에 조심스레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얇은 얼음판 위에서 오래도록 버텨왔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조금만 부족해도 균열이 생겼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얼음판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얼음판 위에 서지 않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결심한 것도 아니지만 어느 순간 발 아래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텅 빈 공간이 처음에는 무섭지만 그 공백 속에서 처음으로 당신 그 자체만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서 있었던가? 이 물음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당신은 이전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떠올립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잃지 않기 위한 마음, 유능해 보이고 싶은 마음. 그것들은 모두 당신을 움직이게 했지만 동시에 당신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힘은 바깥에서 받아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 당신은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기댈 곳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였고, 그 기댐이 사라진 지금, 비로소 마음은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대지 않을 때 드러나는 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화려한 목표를 내세우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조급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에서 불편함이 생기는지. 당신은 오랜만에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나라고 믿어왔던 것들, 역할, 성취,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그 어느 것도 진짜 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것들은 모두 외부에서 주어졌거나 외부에 의해 강화되고 약해지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라고 믿었던 그것들은 사실 주변의 흔들림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댈 곳이 사라지면 인간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기댐을 찾거나 아니면 기댈 필요 자체를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두 번째 길로 걸음을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외롭지만 견고합니다. 외부가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만드는 단단함이 그 길의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공허는 그 단단함으로 향하는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비워지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당신은 나의 윤곽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가고 있습니다. 기댈 곳을 잃었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혹은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는 감각이 스스로에게 찾아온 순간, 마음은 묘한 공백을 맞이합니다. 마치 늘 가득 차 있던 방이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처럼 당신은 그 빈 공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욕망을 비워야 평온해진다고. 그러나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비워지는 순간에는 평온보다 허전함과 불안, 그리고 정체에 대한 낯설미 먼저 찾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낯선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욕망이란 단순히 갖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일종의 정체성의 구조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구성해온 일부를 해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무너짐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 물음이 당신을 스스로의 중심으로 끌어내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설명할 때 늘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 인간은 움츠러드는 듯한 감각을 맛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노출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허전함은 사실 의지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욕망을 찾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사람을 붙잡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며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당신도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다시 무언가를 바라보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다시 불안을 낳고 갈망을 만들고 결핍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사이클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이번엔 그 목소리를 조용히 지나가게 둡니다. 허전함을 견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철학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이 허전함은 당신이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텅 빈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지의 소음이 사라져가는 중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침묵이란 결코 단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백을 거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조금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욕망의 잔해들이 서서히 자리를 비우자 마음 안의 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넓음은 아직 불안합니다. 넓은 방에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모른 채 잠시 서성입니다. 그런데 이 서성임 자체가 이미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향해 뛰어가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아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욕망이 제거된 자리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가벼운 호흡이 스며듭니다. 원하는 게 없을 때 느껴지는 공허가 조금씩 평온의 여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여백은 당신이 상상했던 설렘이나 기쁨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수축, 가벼운 내려앉음, 그리고 가라앉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당신은 아직 완전한 평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욕망의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견디고 그 침묵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외부가 아닌 오직 자신 내부에서 오는 힘으로만 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힘이 자라기 시작하는 첫 기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기척은 작지만 진실하며 흔들림 없이 고요한 방향으로 당신을 이끕니다. 공허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욕망이 만들어내던 소음이 잦아든 뒤 마음은 본능적으로 다시 외부를 향해 기대를 뻗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습관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바깥의 자극을 기준으로 살아온 마음에게는 침묵이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낯설 앞에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방에 혼자 남겨진 듯한 감각.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무엇인가가 다시 움직여 주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반응.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반응을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고 다시 의지의 줄을 잡으려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엇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합니다. 조용히 있어도 된다. 쇼펜하우어식 평온은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안락함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온은 차갑고 담담하며 외부와의 연결이 최소화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런 고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고요는 마치 호흡이 깊어지며 흉곽이 천천히 수축되는 것처럼 마음을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수축은 무너짐이 아니라 안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느 날 문득 느낍니다. 외부에 기대지 않을 때 마음이 이렇게까지 고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작은 감정의 떨림, 호흡의 흐름, 신경의 움직임까지도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선명함이 처음에는 불편할 정도입니다. 마치 조용한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소리는 불편함을 넘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리듬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외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궤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존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마음은 잠시 방향성을 잃은 듯 헤매지만 이 헤맴은 성장의 징후입니다. 평온의 철학에서 말하는 수축은 상실이 아니라 재정렬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한 생각은 없지만 오래도록 머무르는 시선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고요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음의 안쪽 깊은 곳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가라앉음은 불안이 아니라 깊은 물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는 돌처럼 안정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왜 이 고요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걸까? 그리고 곧 깨닫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움직임으로 자신의 감정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인정, 소식, 변화, 기대, 그 모든 흐름은 이제 당신의 중심을 흔들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외부의 파도를 맞지 않자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수축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부 세계와 너무 밀접하게 이어질수록 더 불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외부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붙잡으려는 노력은 끝없이 흔들리는 삶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로의 수축은 정반대입니다. 그곳은 움직이지 않으며 세상의 변화에서 자유롭고 무엇보다 당신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내부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소음이 없고 갈망도 없으며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감정적 파동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 당신의 존재, 당신의 고요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홀로 있음이 얼마나 편안할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아서가 아니라 성취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기준이 사라진 자리는 텅 빈 것이 아니라 점차 스스로의 기준으로 채워져 가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음속에서 작은 단단함이 자라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단단함은 떠들썩한 확신도 감정적 고향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뿌리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힘입니다. 당신은 외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밝고 환한 것이 아니라 깊고 조용하며 가라앉듯 단단한 자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중심을 향해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축은 곧 새로운 평온의 기반이 됩니다. 당신이 외부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욕망의 소음을 내려놓자 마음은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 놓였습니다. 처음엔 그 정적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움직이던 기계가 멈추자 그 내부에서 작은 진동이 천천히 가라앉고 오래된 먼지가 아래로 내려앉는 듯한 상태. 바로 그 순간부터 정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렬은 의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를 정리해야지. 이런 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렬은 기댐을 놓아버린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형태를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잡고 있던 것이 많을수록 형태는 뒤틀리기 마련이고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본래의 균형을 향해 천천히 되돌아갑니다. 당신은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들려오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세한 변화입니다. 생각 하나가 떠오르고 그 생각에 붙어있던 감정이 따라옵니다. 평소라면 무심하게 흘려보냈을 작은 감정이 이제는 또렷하게 형태를 드러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실루엣처럼. 그 감정들을 관찰하다 보면 오래된 습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안이 생길 때마다 무언가를 다시 목표로 삼으려는 성향, 공허함을 느끼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방식, 그리고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 외부에서 의미를 끌어오려고 했던 여러 패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둘씩 떠올라 조용한 방 안에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쌓여있던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은 버려도 되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혼란스러운 이유를 의지의 충동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지는 계속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욕구와 갈망은 그 의지를 잡아끌며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그 충동의 에너지를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멈춰있고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렬은 생각보다 고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가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렬의 순간은 숨기고 싶었던 것들까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억눌러왔던 불안, 오래된 상처, 타인의 인정에 기대 살았던 흔적들이 마치 지진 후 갈라진 땅처럼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모습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바라보고 한 발짝 멀리서 그 감정과 기억을 관찰합니다.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렬의 일부입니다. 과거의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당신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층위가 정리됩니다. 불필요한 욕망이 가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그 아래에 있던 두려움이 그 자리를 드러냅니다. 두려움이 지나가면 공허가 나타나고 공허가 잦아들자 고요가 그 뒤를 이어 들어옵니다. 마치 물결이 멈추고 난 뒤 드러나는 고요한 바닷바닥처럼 당신은 깨닫습니다. 평온은 무언가를 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멈출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열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단순함 속에는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이 줄어들고 사소한 말이나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거의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구조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당신은 이 정열 속에서 무엇에도 기대지 않는 감각이 편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전의 당신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편안함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상태가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벼운 상태라는 것을 당신은 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정렬되자 당신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자기 무게를 찾습니다. 이 중심은 의지가 아니라 침묵, 욕망이 아니라 고요, 기대가 아니라 관찰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정열이란 결국 나를 괴롭히던 것들을 제거한 뒤 찾아오는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이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렬되고 외부의 소음이 잦아들고 욕망의 끈이 느슨해진 뒤 찾아오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이 순간에는 어떤 극적인 깨달음도 격렬한 감정의 폭발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고 흐릿한 빛 속에서 천천히 다져져가는 결심과도 같은 상태. 당신은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기 발 아래의 단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단단함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격려로 생긴 것도 아니고 성취로부터 온 것도 아니며 타인의 사랑이나 인정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침묵을 견딘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내면의 기반입니다.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외부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당신을 약하게 만들었는지를. 흔들리면 붙잡고, 불안하면 찾아가고, 고독하면 메우려 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채우려 했지만 사실은 더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힘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어느 정도 자신 안에서 자립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립은 결코 강한 의지력이나 결단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가 약해지고 욕망이 줄어드는 그 침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의지의 권한이 축소된 정신적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은 허황된 다짐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이 만든 사실에 가까운 진술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익숙한 불안이 찾아오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예전이라면 마음이 급하게 움직이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졌을 감정적 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 불안을 억누르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은 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불안은 예전처럼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지만 이미 뿌리가 깊게 내려간 나무가 바람을 가볍게 흘려보내듯이 당신은 그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서는 마음의 단단함입니다. 이 단단함은 무감각이나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내면의 중심을 기반으로 한 안정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순간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평가하거나 당신의 선택을 의심하는 말을 건넬 때 예전에 당신이라면 그 말에 마음이 가라앉거나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 말이 당신에게 닿기는 하지만 당신의 중심까지 파고들지 못합니다. 표면에서 머물다 사라집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외부의 말과 생각은 바람과 같고 당신의 중심은 그 바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이 이제 외부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홀로 서 있음이 고독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홀로 서 있는 상태는 텅 빈 상태가 아니라 바로 가득 차 있지 않아 가벼운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붙잡을 필요가 없기에 당신의 두 손은 자유롭고 마음은 어딘가 묶여 있지 않아 한결 유연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나로 서 있다. 이 말에 담긴 힘은 억센 의지가 아니라 천천히 굳어진 고요에서 비롯된 단단함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댈 필요가 없는 마음은 오히려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더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더 깊은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그 단단함이 외부가 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고 무엇을 성취해도 얻을 수 없고 오직 마음의 침묵 속에서만 자라나는 힘이라는 것을. 당신의 마음은 지금 조용히 하나의 상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어느덧 깊은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외부의 기대에서 한 걸음씩 걸어 나오고 욕망의 소음이 줄어들고 내부의 정열이 자리 잡으며 홀로 서는 단단함이 뿌리내린 뒤 남은 것은 단 하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고요한 밤이 주는 정적과는 다릅니다. 이 침묵은 당신 안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의지가 멈추고 갈망이 잠들고 두려움이 힘을 잃고 외부의 영향이 더 이상 닿지 않는 자리에서만 들려오는 아주 순수한 형태의 고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단순히 욕망을 줄이라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의지, 즉 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원하면 결핍이 생기고 결핍은 고통을 만들며 그 고통은 다시 새로운 갈망을 낳습니다. 이 순환은 끝이 없고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는 결코 완전한 평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 순환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빠르게 도망쳐 나온 것도 아니고 격렬한 결심으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멈추었을 뿐입니다. 멈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당신은 이제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멈추자 당신의 내부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갈망이 높은 벽처럼 드리워져 있던 자리에는 깨끗한 평지가 나타났고 그 평지 위에 당신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향해 욕망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린 채 단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존재 그 자체의 상태에서 당신은 새로운 평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평온은 기쁨과는 다르며 위안과도 다르고 심지어 안정감과도 조금 다른 성질입니다. 이 평온은 결핍이 없는 상태, 즉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만 생성되는 미묘한 감각입니다. 처음엔 당신도 이 감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자유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원하지 않을 자유, 지키지 않을 자유, 얻지 않아도 되는 자유. 욕망은 사람을 묶습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종속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얽힘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 내부의 고요 위에 서 있으며 그 고요가 당신의 중심을 지탱합니다. 이제는 외부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 흔들림은 중심까지 닿지 못합니다. 당신의 중심은 외부와 분리된 순수한 내면의 기반 위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전의 당신이라면 공허함이나 무기력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에게 이 말은 가벼운 해방이자 깊은 평온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명확히 바라보고 더 깊이 받아들이며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없을 때 비로소 사물과 마음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침묵은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욕망이 당신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욕망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중심을 흔들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의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당신은 평온을 얻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 평온은 외부에서 빼앗을 수 없으며 성취로 얻을 수도 없고 누구의 인정으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평온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속합니다. 바로 기댐을 버리고 홀로 선 당신에게. 결국 평온은 거창한 약속이나 위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상태입니다. 말없는 침묵,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고 바람처럼 흔들리지도 않는 고요한 자기 존재의 감각.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평온은 얻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마음의 바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바닥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고요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싸우기 위한 여정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질문. 나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왔는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한 조용한 탐색이었을 뿐입니다. 초기에는 외부에 기대려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깨닫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사라졌을 때 찾아온 허전함과 침묵을 견디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당신을 비우기 위한 과정이었고 결국 당신은 홀로 서는 단단함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욕망이 사라진 자리가 공허가 아니라 평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음은 무기력이 아니라 자유이며 기대지 않음은 고독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삶의 외부가 흔들릴 때도 당신의 중심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결코 세상과 단절한 고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완고함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진 자아의 힘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은 끝났지만 평온은 지금 이 순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시 욕망을 느끼고 다시 두려움을 마주하더라도 이 여정이 남긴 흔적은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온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조용히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기댐을 내려놓고 서 있는 지금의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누구보다 고요합니다. 그 고요는 당신의 것이며 당신만이 지킬 수 있는 평온입니다. 이제 그 평온을 품고 당신의 하루를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당신의 내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무언가를 붙잡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